안녕하세요, 아방가르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는 르노삼성의 XM3입니다. 발음이 자꾸 SM3라고 옛날에 나온 준중형차랑 헷갈리는데 XM3입니다. SM3 2세대가 2009년에 나왔는데 아반떼가 이제 HD, MD, AD 이렇게 계속 쭉 모델을 바꿔나갈 동안 SM3는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다 보니까 르노삼성 입장에서는 SM3 신모델을 내놔가지고 또 따로 이렇게 대응을 할 것이냐 하기에는 아반떼를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장에 또 변화가 있었죠. SUV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세단은 사람들이 워낙에 몇십 년 동안 봐온 그 정형적인 체급 구분이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를 파고들기 쉽지 않아요. 뭐만 나오면은 이건 그래서 그 체급의 대표적인 누구랑 뭐 동급이냐 뭐냐 이런 식에서 뭔가 사람들이 더 따지다 보니까 SUV는 사실 그런 게 좀 덜해요. 시장에 정형적인 체급 구분 없이 메이커가 기획하고 의도한 대로 내놓는 대로 소비자들이 이걸 이해를 해줘요. 그러니까 르노삼성도 SUV 인기가 많은데 약간 세단 내지 스포티한 쿠페 실루엣을 반영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바디 쉐입의 차를 내놓은 건데 이게 바로 XM3입니다. XM3의 이렇게 디자인 전면부를 보면은 우선 최근 르노 차들 특유의 약간 이 디귿자형 LED 헤드램프가 2천만원 초반대 맨 기본 모델부터 해서 최고 모델까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요새 헤드램프도 차의 그 눈이라고 그러는데 XM3는 이렇게 풀 LED 헤드램프가 기본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점수를 딸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르노삼성 특유의 패밀리룩답게 그 보닛 절개 라인이 따로 위에 지나가지 않고 깔끔하게 약간 볼록 튀어나온 코로 시작해가지고 약간 SM6, QM6와 동일한 약간 이런 패밀리 룩을 차용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오래 봐도 질리지 않고 깔끔하면서도 스포티한 룩을 연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부분도 18인치가 들어가는데 특이하게 사이즈 재원이 2로 55, 18이에요. 보통 이 체급의 SUV들은 폭이 좀 넓은 게 들어가는데 XM3는 약간 연비적인 이점을 위해서 폭이 조금 더 좁은 타이어를 순정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그 편평비는 오히려 또 경쟁자들보다 되게 높은 편인데 차 자체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고 편평비 이만한 것보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승차감도 아무래도 요만한 폭의 타이어보다는 이만한 게 조금 더 충격 흡수 유리하겠죠. 자, 보통의 SUV들은 측면이 보통 이렇게 앞부분 튀어나오고 뒤에가 이렇게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투박스 느낌으로 되는데 XM3는 특이하게 이렇게 이쪽 위쪽 흐른 라인 보면은 세단 내지 패스트백 같이 보일 것 같아요. 국내 SUV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바디 타입을 이렇게 적용해서 나타나는 디자인입니다. 뭐 이제 벤츠 GLC 쿠페나 BMW X4, X6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방식인데, 이런 좀 고급 브랜드에 가야 있는 그 쿠페형 SUV 바디 쉐입이 그 2천만원대 SUV에서 볼 수 있다는 점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X6 그러면 반의 반값은 되려나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 보통 SUV는 투박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싹둑 잘린 듯한 느낌이 좀 단점이긴 한데, 이 차는 약간 이렇게 물 흐르듯이 쭉 나와가지고 되게 미려한 라인을 그리면서 되게 스포티하게 보이는 그런 것이 장점입니다. 정후면부를 보시면 이렇게 그 길쭉한 테일램프가 약간 옛날 SM6나 뭐 QM6 본 거와 비슷하긴 한데, 얘는 좀 더 이 가운데에 그 연결되는 라인을 이렇게 딱 그리면서 SM6는 여기서 너무 잘린 느낌이고 QM6는 좀 아예 다른 느낌으로 보여져 있긴 한데, 얘는 아예 쭉 이어지게 디자인되고 미등도 이렇게 길게 올라가게 디자인되면서 밟으면 되게 멋있어요. 약간 되게 비싼 차 같아 보이고, 그리고 스포티하게 보이기 위해서 좀 에어밴드 같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플라스틱인 이런 장식들을 두고 있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머플러 팁도 사실 듀얼 같이 보이지만 밑에 보면 실제로 보면 수도꼭지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요새 이런 거는 벤츠나 뭐 이런 비싼 차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저렴한 차에서 듀얼 머플러 넣고 원가가 올라가느니 조금 느낌만 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트렁크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는 거는 이 안쪽에 있는 스위치를 살짝 눌러서 들어올리면 되고, 근데 이 차는 이렇게 플로어를 이렇게 밑으로 꺼트릴 수가 있습니다. 훨씬 넓어지죠. 모든 SUV들은 다 이제 2열 시트를 꺼트렸을 때 짐을 평평하게 실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플로어를 의자와 접했을 때 그 면과의 높이와 동일하게 기본 디폴트 세팅을 맞추고, 좀 차고가 높으니까 밑에 공간은 이 플로어 자체를 좀 분리시켜 가지고 확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 보조 수납 공간이 있고, 이거를 빼내고 이 아래쪽을 보면은 또 보조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이분도 제법 깊고 넓어가지고 이 차의 수납 공간적인 이점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닫는 거는 수동식인데 다른 차들보다 트렁크 자체가 크다 보니까 열고 닫을 때 제법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스프링 반동으로 쉽게 올라가는데 닫을 때가 조금 힘이 들어가긴 합니다. 전동 트렁크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원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자, XM3의 실내에 와 있습니다. 우선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 인포테인먼트입니다. 경쟁사료 같은 경우 10.25인치 와이드 내비게이션을 쓰는 차들이 사실 인치수는 더 크긴 한데, XM3는 가로랑 세로가 둘 다 길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화면의 면적 자체는 XM3 쪽이 훨씬 더 넓어요. 그래가지고 화면은 3분할을 위에는 넓게 밑에는 좁게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정보도 좀 더 시원시원하게 아예 그림식으로 해서 좀 더 잘 보여주고 있죠. 설정 가능 화면이 약간 태블릿처럼 되게 큼직하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끄면은 메뉴에 가장 중요한 그 온도나 시계 같은 화면은 아직 나오고, 그리고 이 새로운 인포테인먼트의 제일 큰 장점이 공조가 완전히 분리가 된 거예요. SM6, QM6 이런 차들 보면은 그 공조가 여기에 같이 터치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걸 스와이프해서 올리고 막 난리를 쳐야지 이제 에어컨을 쓸 수 있었는데, 이 차는 에어컨이 완전히 이게 분리가 됨으로써 이 인포테인먼트 자체의 그 직관적인 사용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거는 통풍 열선 쓰기가 되게 까다롭게 돼 있어요. 여기를 누르고 여기서 바로 안 되고, 한번 누르고 이렇게 해서 열선과 그 통풍을 터치 버튼으로 일일이 이렇게 켜야 됩니다. 얘는 단순히 이제 그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 이거를 소환하는 그거밖에 안 돼요. 왜 양쪽에 다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밖에 구성을 못했을지 좀 안타깝긴 합니다. 가만 보니까 이게 토글이 위아래로 눌리는 방식이 아니고 밑으로만 누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아래로 누르는 옵션만 위아래로 눌리게끔 구성이 돼 있어도 좀 더 스마트하게 쓸 수 있을 텐데, 얘가 단지 누르는 기능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마이센스라는 게 아까 그 계기반도 바꿀 수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스티어링만 뭐 컴포트, 뭐 스포츠하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라이팅, 계기반 같은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듀얼 프로톤가 생각했었는데, 온도 조절은 이게 풍량 세기 조절 게이지고, 여기가 온도 조절이고, 이쪽은 이제 그 풍향을 조정하는 이런 다이얼입니다. 이 가운데를 누르면 오토라고 되어 있죠. 누르면은 오토 모드로 되고, 되게 좁은 공간에서 그 다이얼 3개와 그 4개의 버튼으로 되게 직관적으로 잘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차들은 이쪽에 핸들 리모컨에서 이제 미디어 튠업, 튠다운, 뭐 그리고 볼륨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 차는 그게 이쪽에 있으면은 볼륨업, 볼륨 다운,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다이얼 방식으로 이렇게 튠업, 튠다운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 르노 정차를 처음 사는 사람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이 기어봉 자체에 그 매뉴얼로 넘기는 그 기능이 없고, 그래가지고 수동으로 전환하고 싶으면은 누구든지 간에 패들 시프트를 써야 합니다.
이 차는 계기판이 풀 디지털인데 가변 모드 활용이 되게 적극적인 차예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RPM 자체를 좀 크게 두드러지게 해주고, 레귤러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 통상의 그 속도계랑 RPM계 두 개 나뉘어진 그런 모드를 제공을 하고,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RPM 게이지를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우측에 가운데랑 우측에 다양한 그 화면을 넣을 수 있게 구성을 하고,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좌우 화면을 되게 가변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좌쪽에다가 그 연비를 띄울 수도 있고, 트립, 뭐 타이어 프레셔, 이쪽이 제일 더 적극적으로 이제 컨버전이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도 자체를 여기 넓게 띄울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운전하면 정말 그 오른쪽 모니터를 안 봐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앞에 내비게이션 있고 속도 있고 순간 출력과 토크가 보이고 하니 더 이상 뭐 시선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게 레귤러 상태에서도 그 좌우 클래식한 게이지를 두면서 지도를 넓게 둘 수 있고,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보면은 그 파워 윈도우 있죠. 모든 유리가 한꺼번에 다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올릴 텐데요. 한 번만 해도 이렇게 슉 잘 올라오죠. 이쪽에도 베젤 그 장식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게 자세히 만져보면 별거 아닌 질감이지만 그 시각적인 만족도는 되게 좋은 편이고, 이쪽에도 보조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 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그 오토 홀드. 트레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좀 애매했는데 이 차는 둘 다 있어서 좋습니다. 이쪽에는 스마트 키를 놓기에 딱 적절한 공간이 있고, 컵홀더, 그리고 슬라이딩이 가능한 암레스트. 요즘 아쉬운 거는 이쪽 자리는 전동 시트인데 이 자리는 수동 시트예요. 그리고 이렇게 높이용, 이거 기울기를 어디서 만져 하면은 이쪽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앉은 자리에서 다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얘는 너무 뒤로 물러나 있고 얘를 좀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 얘를 조금 일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특이한 게 이쪽 면적이 되게 좁아요. 이거는 글쎄요, 폭 자체가 되게 좁은 차는 아닌데 이쪽에서 느껴지는 시한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제가 소울을 자가용을 타는데 그 차보다 이게 훨씬 더 좁은 느낌입니다. 여기서 이제 목적지 검색하러 들어가면은 만약에 ABC 마트를 가고 싶다. 응? 영어인가? 그냥 골뱅이네요. 응? 여기서 한번 누르면 ABC 가나? 했더니 그냥 다시 돌아오죠. 그럼 영어를 어디서 치느냐? 여기에서 이렇게 전환을 해준 다음에 ABC, 아이고 아까 골뱅이 잘못 누른 거 다시 치우고 ABC 하면은 마트를 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누르고 여기서 한국어로 설정 바꾼 다음에 그냥 또 안 넘어가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트. 참 이거 키보드 여기다가 한영키 만들어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닌데 정작 아무도 안 쓸 것 같은 골뱅이를 왜 골뱅이 자리에다 한영키로 바꿔버리면 되게 쉬워질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키가 한 182 정도 되는데 머리 공간 뭐 나쁘지 않고, 뭐 쿠페형 차를 보면 뒤에가 막 이래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된 차 있는데 이 차는 뭐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잘 만들었고, 그 이쪽 그 레그룸도 뭐 나쁘지 않아요. 이쪽을 약간 살짝 파놔가지고 또 여유가 좀 있게 해놨고, 뒷자리에 전용 이제 에어벤트랑 열선 그리고 USB 포트 2개까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암레스트까지 귀엽게 해가지고 거주성은 되게 좋은 편입니다. 이 차는 이렇게 가속을 붙이려고 하면 조금 부드럽게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 게트락에 습식 DCT가 들어가는데 이게 다른 음성용 차를 탈 때도 조금 DCT가 조금 울컥인다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이 차는 조금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출발할 때 특히 오토홀드를 켜놨으면 조심해야 되고요. 세게 눌러주면은 차가 욱 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반응을 볼 수 있어가지고 조금
조금 부드럽게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는 그 트림명이 TC260이라 되어 있는데 토크 단위를 이제 뉴턴미터로 환산하면 그 260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뉴턴미터 토크 잘 안 쓰죠. 70km 과속 단속 그래가지고 뭔가 좀 구간입니다. 들으면서도 좀 공감은 안 되지만 차가 왜 이렇게 배기량이 쪼만해 무슨 약간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분들이 생길까봐. 아무튼 이 차는 1300cc인데 그 4기통이에요. 트레블레이저는 3기통이 된 4기통이죠. 그리고 이 엔진의 특징은 그 벤츠 180 라인 그거지. 벤츠 A180, CLA180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 엔진과 같은 엔진이라고 해요. 컴팩트 SUV를 이제 여러 개 타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제 요새 디젤 엔진이 좀 상승 추세 있잖아요. 이제 친환경차 인증에서도 아예 이제 디젤이 빠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차라리 휘발유 엔진을 쓰긴 쓰는데 여전히 그 소비자들은 그 연비 걱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 엔진을 뭐 너무 고성능이면 좋지만 그러면 또 연비 부담이 또 있을 거고 너무 저출력이면 차가 안 나갈 거고 그 중간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중간을 잘 잡은 차가 이 XM3용 1.3 터보 엔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가 크기는 큰데 사륜구동도 없고 해가지고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150마력대 엔진이 딱 이제 이 차를 몰게 적합한 출력을 내주면서 연비도 되게 괜찮게 확보가 돼요. 여러모로 최적화가 잘 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라이드 앤 핸들링은 약간 유럽 차들과 비슷하게 이렇게 약간 과속방지턱 같은 넘을 때 충격 흡수는 좀 QM6 같은 위급 차량에 비해서 좀 삼켜주는 느낌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민첩한 핸들링이 필요할 때는 날카로운 헤드 성능으로 이렇게 보답을 해주고 있고 페르시프트의 반응이 되게 직관적이고 빠른 편입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를 위해서 초기에 울컥거림 정도는 조금 봐줄 수 있다 싶습니다. 7단 DCT가 크루징할 때 RPM을 한 2000rpm 밑으로 좀 많이 낮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 소음도 줄어들고 연비도 좋아지고 이런 일거양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옵션을 이렇게 넓은 화면에서 이렇게 주행 보조 시스템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여기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바로 터치 컨트롤을 통해서 이제 끄거나 켜거나 아니면 이런 거에 그 기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은 이쪽 분리 버튼에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유지 보조는 이제 현대기아 최신 차들은 이제 핸들을 가만 놓고 있어도 차선을 가운데를 잘 보고 가는데 얘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차선을 넘기 직전에만 역방향으로 스티어만 해줘요. 정차 후 재출발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고 뭐 차선 센터 유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탈 직전에 역방향 스티어를 보조해주는 그 차선 유지 보조 장비도 있고 여러가지 테크 장비들도 꽤 괜찮게 갖춰진 편입니다.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는 엔진 스타트 스톱이 들어가고 D단에서 오토홀드를 먹여도 엔진 스타트 스톱이 유지되는 이런 좋은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에 민감하고 약간 주행 성능에 조금 욕심을 가지는 젊은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마음에 들어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 차입니다. 자, XM3는 이제 1.6 GT 그러니까 옛날 SM3에 들어갔던 것과 같은 그 자연흡기의 약간 저출력 엔진 라인업이 있고 이 차가 GTC260 모델이 들어가는데 여기 제일 높은 급인 그 RE 시그니처 트림이 2,532만원 그리고 옵션으로 선루프, 가죽 시트 패키지, 그 보스 9 스피커 오디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해가지고 풀 옵션이 2,768만원. 풀 옵션이 2,800을 안 넘어요.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단지 이제 2,800에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조수석 그 전동 시트를 빼고 뭐 몇 가지 빠지는 사양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법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선호 사양들은 잘 맞춰서 들어가 있고 또 사륜구동이 없긴 하지만 아니 하다못해 큰 SUV 산 사람들도 후륜기반 SUV 아니면 사실 뭐 험지 잘 들어가시는 분도 없고 해가지고 전륜구동도 충분히 쓸만하겠죠. 몇 가지 빠진 사양이 있지만 이 차는 합리적으로 그 사양 구성을 잘 맞춘 가성비 좋은 컴팩트 SUV를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독보적이죠. 요새 저기 쿠페형 SUV가 유행인데 보통 이제 고급 브랜드에서밖에 없죠. 근데 르노삼성에서 되게 합리적인 값으로 뽑을 수 있는 이런 되게 착한 쿠페형 SUV를 만들어줬고 뭐 되게 젊은 분들한테도 유행이 갈 만한 스포티한 쉐입이지만
오히려 저희 짐차 같아 보이지 않은 비주얼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그런 유망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XM3 리뷰를 마쳐보겠고, 아방가르드 TV의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